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방울 수사팀 교체에 이재명 죽이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쌍방울 비리 의혹 수사지휘검사 지난 9월 감사원에 파견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사인으로밖에 안 보인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이재명 죽이기라고 보고 똘똘 뭉쳐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기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쌍방울 지휘검사가 감사원에 파견됐다. 김남국 의원에겐 이게 이재명 죽이기라는 사인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쌍방울 사건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난 점은 없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그 외에 대북 사업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 내지는 제공받았다는 혐의까지 여러 방면의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연결고리가 포착되지도 않았고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 사건이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위기감 내지는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검찰 내부의 인사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인사로 보인다는 대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또는 그 의견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 파견, 지휘검사 감사원 파견, 이재명 죽일 만한 사안 하나 만들어라는 사인이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님 같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그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사안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인사가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든지 뭐 수사를 어떻게 나가든지 보도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해도 검찰에서 어떻게 흘린다든지 모든 사안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누구라도 성역은 없습니다. 누가 연루돼 있든지 누가 관계가 있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것은 처벌받아야 된다. 물론 그 당사자가 지금 막 힘이 세가지고 힘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언젠가 후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다 알아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한 나라가 되는데 얼마 전에 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만 있으면 대통령도 안 무섭다. 그래서 잘못 안 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면 되고요. 이양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 이양수 의원의 주장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이 개혁의 딸들, 개딸들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의 커뮤니티, 지지자 커뮤니티, 친 이재명계 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이장님을 위해, 이장님은 여기서 이재명 대표죠. 이장님을 위해 일 잘하는 분들도 함께 후원하자라는 후원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최근 후원금 증가하며 한도액이 절찰리에 마감이 됐다라는 연말에 또 정청래, 김의겸, 장경태 의원에게는 훈훈한 소식이겠군요. 친 이재명계 의원 명단을 공유했고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후원금이 다 넉넉하게 찼다는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자금법도 후원을 하는 특히나 이제 소액 후원,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전액이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인이 응원하는 그런 정치인에게 혹은 정당에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일부의 지지자들이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의사를 정치 후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여주는 건 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락이 없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못할 거다. 소환 어려울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걸로 봐서 소환 통보 못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민주당이 아까 잠깐 뭐 유동규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팩트 확인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은 검찰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재판 준비의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서 왜 정진상 유동규 간의 이런 그 대립되는 진술을 민주당이 확인해서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는지 좀 아까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잘 납득이 되질 않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만일에 정치 탄압이 있고 그 정치 탄압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맞서 싸우겠다. 이것이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야당이 경찰과 검찰, 그다음 국세청, 국정원 등의 모든 권력기관을 쥐고 있는 현 집권 여당에 대한 기본적인 당의 자세고 기본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뭐 팩트를 우리가 막 확인해서 대신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팩트가 틀리거나 진술이 잘못됐거나 했을 때 민주당이 갖는 정책 부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 지도부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일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각의 사안과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소환 통보가 올지 어떨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의 그 또한 의견 들어봤습니다.